이란이 좀 미국에 당한 게 있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현재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끝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지원하는 걸 끊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끊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트럼프 당선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의 반응은 어땠나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요, 트럼프 당선인하고 좀 친해요. 네, 그래서 1기 때도 굉장히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거의 첫 번째로 입장했어요. 네, 거의 제 기억에 대선 결과가 6일, 한국 시간으로 6일 오후에 나왔는데 거의 거기에 맞춰가지고 축하한다 라는 입장을 냈고, 또 네타냐후 총리가 나는 트럼프랑 3번이나 통화했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유대감을 강조했고요. 근데 이 중요한 요 유대감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얘기를 했던 거는 이란의 위협, 이란의 위험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와 이야기를 나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이란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이란에 제재를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란은 어떤 입장을 표명했냐? 이란의 그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우리는 뭐 어떤 후보가 승리했는지 뭐 별 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트럼프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자체에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타냐후랑 트럼프가 굉장히 친했고,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의 친이스라엘적인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란을 좀 많이 이제 압박하는 정책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이란과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이렇게 그 6국가가 이란이 핵 개발을 동결 혹은 이렇게 줄이는 대신 이란에 그 부과된 경제 제재를 좀 해제해주겠다, 이런 협상을 한 게 있어요. 그 우리가 이란 핵 합의라고 하는데, 이거를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독단적으로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후로 막 이란에 막 제재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란이 좀 미국에 당한 게 있어요, 트럼프에. 그래서 당장 트럼프한테 막 어떤 강한 입장을 보이진 않았고, 우리는 뭐 크게 상관없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사태 추이를 지켜보는? 뭐 그런 어떤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껄끄럽기도 하고, 그런 상대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사위가 유대인이라는데 이것도 중동 전쟁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레드 쿠슈너라고, 그 이방카 첫째 딸의 사위죠. 네. 그때 실제로 이분이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 백악관 헌임보좌관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정책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도 맞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비를 잘합니다.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미국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어쨌든 간 이 유대인들이 나치한테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당성을 갖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쿠슈너의 영향이 없을 수는 없고, 실제로 그래서 그 트럼프 1기 정부 때는 2018년도에 미국이 대사관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있긴 하지만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공동 성지예요. 그래서 유엔은 이 예루살렘을 국제도시라고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사관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국가들의 대사관이 다 텔아비브에 있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수도인데. 근데 미국이 자기네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편을 아주 강력하게 들어줬다는 표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도 뭐 그때 당시에도 뭐 쿠슈나 입김이 들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런 거 보더라도 뭐 어느 정도는 영향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쿠슈너 때문에 뭐 중동 전쟁이 더 길어지거나 뭐 이스라엘이 더 친이스라엘적인 거를 뭐 뛴다거나 이렇진 않겠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정말로 중동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7월 달에 이제 네타냐후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빨리 끝내라, 너네 이미 홍보에 졌다. 홍보에 졌다는 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고립주의적인 성향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빨리 끝낼 수는 있을 수는 뭐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다만 지금 현재 전황 상태가 이스라엘이 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란과 그다음에 이란의 어떤 뭐라고 할까, 위성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예멘의 후티 반군, 그다음에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런 애들이 이제 막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 전쟁을 빨리 끝내려면 방법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거나 혹은 이란이 어떤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이나 이런 쪽에다가 그만해라라고 하거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연 일단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하지 않는다? 이 시나리오는 제가 보기엔 좀 어렵고 뭐 트럼프가 아무리 고립주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이스라엘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권이나 미국의 어떤 그런 이 기본적인 어떤 국민들의 여론은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쪽이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는 검토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란을 무릎 꿇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란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을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장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란 입장에서 어쨌든 중동의 맹주가 자기들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하라는 대로 이란이 그냥 순순히 따르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시나리오고 또 하나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닌 나머지 아랍 세력도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라거나 이집트라거나 이런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어쨌든 미국의 전개에 로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을 보자면 그렇게 해서 뭐 전쟁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로비력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팔레스타인 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중동 전쟁이 당장 빨리 끝날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계속 공방전이 좀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당선 이후에 내놓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는 게 집중돼 있어요. 네, 되게 안타깝게도. 물론 이스라엘 매체가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한테 너 취임 시전에 전에 전쟁 끝나라 이런 얘기 했다고는 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지금 현재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동 전쟁이 당장 빠른 시일 내에 끝나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왜 중동 전쟁과 러우 전쟁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끝내려는 거는 똑같은데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동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인들의 어떤 그런 여론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재밌는 게 공화당이 하원이 다수당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은 반대예요. 왜냐하면 또 트럼프가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돈을 쓰지 말고 국민들의 돈 써라 이런 내수 경기 진작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지원은 좀 찬성합니다. 공화당.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는 어떤 기본적인 미국 여론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반응 속에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중동 전쟁보다 이쪽이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이면 러시아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유럽이 물가가 오르고 식자재가 오르고 이게 오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 러시아 천연가스를 쓰지 못하는, 수입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물가가 다 오르고 이런 식의 어떤 에너지 문제가 되게 크기 때문에, 물론 중동 에너지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근데 어쨌든 중동 에너지는 꼭 이스라엘 하마스가 아니더라도 이란이라거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그렇진 않거든요. 러시아 천연가스가 분명히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 더 급한 임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제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바이든보단 트럼프가 이 이스라엘 전쟁을 끝내기 훨씬 더 좋은 정치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보수적인 성향을 기반으로 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바이든은 진보적인 사람인데, 근데 어찌되었든 쪽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거에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트럼프가 자 우리 이스라엘 전쟁 이만 끝냅시다라고 했을 때 보수층에서 반발이 덜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든이 그만 끝내자라고 하면 보수 반발이 되게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어쨌든 이 전쟁을 끝내기 훨씬 좋은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고 있고 미국 국내 여론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쪽을 훨씬 더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사실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석유값은 많이 안 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약간 공방전을 벌이기도 했어요. 저희 올해 한 3, 4월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근데 그때 석유값이 쫙 올라요. 그런데 그 이후엔 또 약간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석유값은 어찌됐든 주요 산유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크게 변동이 없는데, 이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어쨌든 계속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쿼드의 하나의 국가입니다. 쿼드가 어디냐면 호주, 그 다음에 인도, 일본, 미국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예요, 인도가. 근데 인도는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해야 된다. 천연가스 수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막 하면서 제재를 했거든요. 근데 인도는 여기에 동참을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는 받아야 한다는 거야. 어쨌든 우리 에너지를 받아야 되고, 이걸 가지고 산업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 에너지를 인도는 받아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그래서 러시아가 좀 숨통이 튀었고 인도도 싸게 받을 수 있었거든요. 뭐 이런 식 어떤 부분을 생각했을 때 미국은 어쨌든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중국, 인도뿐만 아니라 빨리 다른 데도 가서 에너지가 다른 데로 좀 가가지고 빨리 이걸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빨리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공화당은. 근데 이제 이게 이란이라거나 다른 걸로 퍼지는 걸 좀 막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동 전쟁이 우리나라에 끼치고 있는 영향은 뭔가요? 중동 지역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석유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아까 어쨌든 간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확전되면 석유값이 분명히 치솟을 거고 그러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뭐 이런 어떤 기사가 있었어요. 미국의 야후뉴스라는 곳에서 트럼프가 취임 후 가장 빨리 할 일 뭐 이런 것들 목록을 이렇게 막 정리해가지고 기사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에 대한 제재 부과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쨌든 미국 공화당이나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는 좀 압박하고 경제적인 제재를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시도할 것 같다는 전망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란과 경제적인 어떤 연관성 이런 게 꽤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석유화학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 석유화학 원유는 뭐 그렇다 치고 이 콘덴세이트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거를 수입을 해서 석유화학 공장을 돌려가지고 얘를 팔아야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 미국이 만약에 이란의 석유 수출을 막아버리면 우리는 이 공장을 못 돌리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 타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죠. 미국이 이란산 석유 금지 제재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나라랑 몇 개 국가를 예외를 인정해줬어요. 너희는 그냥 뭐 빼줄게. 왜냐면 니네가 하도 원하니까 제재 예외를 시켜달라고 원하니까 너희는 빼줄게 라고 해서 빼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가져오고 콘덴세이트 수입해서 돌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일부 예외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트럼프 2기 정부 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했는데 우리가 예외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다 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높고요. 뭐 사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해가지고 국제적인 여론이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사실 유엔에서 이제 다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어쨌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이란에 고강도 제재를 할 경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주지 않을 경우 그럴 경우 우리 경제에 좀 타격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동 전쟁을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이게 어쨌든 이 미국이 이스라엘의 무기를 지원하는 걸 끊지 않는 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을 끊을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어찌되었든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이란까지 다 전부 다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거를 그냥 그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계속 항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진 않고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거의 한 70%, 80% 정도를 거의 폭격을 했다고요. 그래서 거의 팔레스타인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됐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마스가 물러설 거냐. 근데 이게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하마스가 미국은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보고 있지만 팔레스타인 전체 입장에서 보죠. 하마스는 일종의 정당 정치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마스를 단순한 테러 조직 혹은 단순한 무장단체 조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을 할 때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하마스는 정당 정치이기도 하지만 주민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민으로 섞여 들어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병원을 폭격하고 무슨 피난처를 폭격하고 이렇게 되게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폭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하마스가 주민들을 방패로 삼아서 숨어있기 때문에 폭격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하마스가 주민들 사이에 녹여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하마스를 쉽게 섬멸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격을 하지만 하마스는 쉽게 섬멸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이거는 헤즈볼라라거나 다른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이 포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어느 한쪽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출구 전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야 너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군을 주둔하는 거를 우리가 허락을 해줄 테니 거기까지 하고 전쟁 그만해 라는 식의 어떤 요구를 할 수는 있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끝내려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중동 전쟁이 좀 금방 사그라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미국의 조정이 없이는 중동 전쟁은 지금 당장 빨리 끝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트럼프가 나왔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어쨌든 한국 경제가 좀 어려워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경제적인 측면은 어쨌든 간 그것도 정부가 협상을 하는 부분이 또 있을 거고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이 반드시 어려울 거냐 뭐 이거는 또 두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부분은 어쨌든 트럼프 대선인이 나오면서 한반도 정세, 그러니까 어떤 안보적인 측면이요. 한반도 정세가 오히려 조금은 더 안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 왜냐하면 트럼프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고립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외적인 분란을 원하지 않는다는 측면. 그런 측면이 있어서 트럼프가 안보적으로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좀 한반도 정세에 안정적인 걸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같이 봐주시면 너무 많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경제적인 측면 뭐 이런 부분은 미중 경쟁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정부 그리고 산업계에서도 같이 좀 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